영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원주 갑 선거구 출마설에 박우순 예비후보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김기선 의원의 공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폐광 지역 환경 개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을 점검했습니다. 원주 손기현 의원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고 김진태, 이양수 의원은 낮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입춘이 지난 지 한참이지만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엔 이틀 동안 변덕스러운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틀 동안 최대 15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눈이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서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포근했던 주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눈발이 이어지면서 다시 겨울왕국이 찾아왔습니다. 폭설처럼 휘날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이 그치기를 수차례. 원주와 횡성, 평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횡성 안흥에는 최대 15.6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대기 하층과 해수면과의 온도 차이에 의해 눈구름대가 발달하여 강원 영서 지역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횡성군 공근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47.8km 지점에서 54살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화물차가 도로를 막아서면서 뒤따르던 승용차 등 모두 7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1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0여 분 동안 고속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근데 뒤에 차들이 이제 제동을 했는데 속도도 있고 이제 노면이 완전 다 눈으로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밀리면서 이제 다 추돌 사고가 계속 이어진 거죠.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원주시 흥원면 국도 19호선 매지터널 인근에서 차량 17대가 추돌해 7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틀 동안 도내에서만 10여 건의 눈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21대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주 갑 선거구의 상황은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남아있고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김기선 의원의 공천도 불확실해졌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설에 누구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일찌감치 선거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박우순 예비후보입니다. 지역을 넘어 국내 정치에서 상징적인 인물과의 경쟁이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공천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박우순 예비후보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지사에게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 출마가 아닌 전국구 비례대표 출마로 강원도 모두가 이기는 강한 완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SNS 등을 통해 수차례 이 전 지사의 전략 공천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온 권성중 예비후보는 우선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지사는 아직까지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단순했던 야권 후보 공천도 보수 야권 통합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선 의원의 공천이 유력했지만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새보수당 소속 김수정 예비후보와의 경선 가능성에다 통합당 최고위원 원희룡 제주지사의 측근인 박정하 전 제주 정무부지사의 출마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원주 갑 지역의 선거 구도가 여권의 이광재 등판론에다 보수 야권 통합까지 겹치면서 예측 불허의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을 살펴봤는데요. 원주 을 송기현 의원이 가장 높았고 춘천 김진태 의원의 출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는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황영철 의원을 빼고 7명의 강원도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을까? 성실함을 알 수 있는 출석률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100% 출석한 개근 의원은 원주의 송기현 의원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출석률이 높은 의원은 90.3%의 염동열 의원, 세 번째는 88.8%의 김기선 의원이고 이철규 의원이 85.5%, 권성동 의원 85.4%, 이양수 의원 84.1% 순서이고 김진태 의원은 77.9%로 가장 낮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원마다 소속 상임위가 다르고 회의 개최 횟수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출결 사항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205번의 회의 가운데 195번 출석해 95.1%를 기록한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92.9% 이철규 의원, 85.8% 염동열 의원, 81.8% 권성동 의원, 81.3% 김기선 의원이었고 김진태 의원 79.6%, 이양수 의원은 79.3%로 80%를 밑돌았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송기현 의원이 성실하게 회의에 출석했고 김진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국정을 듣고 논의하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잘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성실함이나 책임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같이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했던 현역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두 기관이 통합되면 폐광적 환경 개선과 경기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4.15 총선 전 열린 마지막 20대 국회. 이번 임시회에 그동안 논란이었던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안이 상정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는 두 기관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만드는 법안을 총선 전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즉각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도내 폐광지역 산림 복구와 수질 개선 등 환경 개선 사업을 맡아왔는데 6조 3천억 원 빚더미에 앉아있는 광물공사와 통합되면 환경 개선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광해관리공단이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좀 탄력을 잃을 수도 있고 폐광지역 가보시면 아직 산림 복구라든가 폐경련소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한 1-20%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걸랑요. 특히 강원랜드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도내 폐광지에 해마다 투입하는 700억 원대 경기 활성화 사업비가 엉뚱하게 통합공단 빚 갚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 논란에 휩싸인 해당 기관들의 입장도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자산 안정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또다시 법안 소위에 상정한다는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강원도 특히 폐광 지역에 어떻게 보여질지 걱정스럽습니다. 광물공사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폐광지 주민,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국회를 상대로 통합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행정력이 마비되면서 국제금융컨소시엄으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조차 못 받게 된 건데요. 언제 다시 매각 절차가 재개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번 알펜시아 매각 사업은 최무순 도지사까지 나서서 성공을 자신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논의된 가격은 대략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로 알펜시아 때문에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원도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맥킨리 컨소시엄은 계약 이행 보증금 15억 원의 납입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강원도에 요청했습니다. 컨소시엄 참가 업체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마비됐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되어 내부 실사 구성원이
입국이 원활해지는 즉시 실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납입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유예기간인 21일까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협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강원도는 협약 절차를 언제까지 연장해 줄 건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좀 강화된 확실한 것, 뭐 투자에 대해서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된 조건으로 해가지고 보여준다면 뭐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대적인 투자 협약식을 하자마자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매각 사업에서도 강원도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것이 지난 1월 20일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준비금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8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코로나19 때문에 불과 15억 원을 내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컨소시엄 실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전대의 대형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이유가 정말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건지 지금부터라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원주 을선거구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요직을 맡으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보다 잘 사는 원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송 의원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대현, 윤용호, 이강후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민중당 이승재 예비후보도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원주 을선거구의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66명의 당적을 조사한 결과 국민혁명배당금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순이었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 66명 중 국민혁명배당금당 소속은 26명, 더불어민주당 18명, 자유한국당은 14명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보수당과 민중당, 무소속이 각각 2명,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이던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미세먼지와 신종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편 회의를 열어 오는 4월에 개최할 예정이던 강원도 소년체전을 연기하고 오는 9월과 10월 중에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와 연계해서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과 봄철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 건강 우려에다 학기 초 담당 교사 업무 가중을 이유로 대회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등 금융정보를 건네서 범죄를 도운 혐의로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홍콩 사업가로 위장한 조직원의 광고를 보고 홍콩으로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3개와 공인인증서를 넘겨 범행을 도운 혐의입니다. 범죄 조직은 A씨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9,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의장 불신임함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윤길로 영월군의회 전 의장이 항소했습니다. 윤 전 의장은 자신이 제기한 불신임한 취소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자 지난 14일 다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윤 전 의장과 영월군의회 양측의 항소 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고 석 달 정도 지나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윤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영월군의회 불신임한 통과로 의장직을 잃은 뒤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현재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3개 각종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설치 근거를 검토하고 운영 실적이 없거나 유사, 중복된 기능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록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성이 낮은 의무위원회는 중앙부처에 근거법령 정비를 건의하는 등 비상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평창 한류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서 주식회사 DR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 한류 사관학교가 세워지면 한류 콘텐츠와 지역 관광 자원 등을 연계하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